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자, 주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한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학습 목표를 가지고요. 자, 먼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한번 뜻을 정리해 봤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자주 쓰는 용어이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청하는 태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을 할 때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이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장치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뭐 우리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교과서 50쪽을 한번 보실까요? 50쪽. 네, 넘기셨어요? 예.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경청할 때 그 청, 그 한자가 청자입니다. 듣다 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들을 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글자를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글자에 대한 풀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경청할 때 도대체 경청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들을 때는 왕과 같은 귀로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하나의 마음으로 들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말 이 글자를 통해서 경청에서 아주 잘 풀이했네요. 정말 결론적으로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 오감을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청자가요. 그래서 경청 예, 뜻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감하기 뜻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과 태도, 감정 등을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내가 느껴보는 것이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기가 좋은 사람들이 친구 사이가 좋습니다. 대부분 또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요. 상담도 많이 받죠. 그래, 여러분들 공감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 맞장구도 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전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I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의 진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 기분이 어때? 라고 전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너 전달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 뭐 어떠하다. 너는 왜 그렇게 잘못을 하니? 너는 그런 행동하니까 뭐 인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니까 마음의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너 전달법보다는 나 전달법 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쌤이 그 과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드릴 텐데요. 거기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53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쪽을 넘겨주시고요. 자, 교과서 53쪽이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걸림돌 사례 중에 첫 번째는 명령, 강요, 경고, 훈계, 설교 이런 태도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너는 반드시 꼭 너는 꼭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그땐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하는 게 좋을걸? 너는 땡땡땡 해야만 해. 뭐뭐뭐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명령, 강요, 경고, 훈계, 설교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왜 틀렸냐 하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문제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렇지만 땡땡땡. 내가 너라면 땡땡땡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을 할 때는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설득이나 논쟁을 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비판, 비평, 비난의 태도입니다. 너는 너무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금. 너는 게을렀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비평,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욕설, 헐뜯기, 조롱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울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너 잘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조롱하는 거죠.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석이나 진단, 분석이라는 것을 잘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진단은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하죠. 숨 쉬어보세요. 등 돌려보세요. 청진기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걸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너는 정말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그 다음에 또 동정이나 위로의 태도를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의사소통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걱정이 많아서 지금 힘들어요. 근데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오히려 옆에 같이 있어 준다든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본다든지 이런 게 좋겠죠. 기분이 좀 나아질까? 나 기분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좀 나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겠죠. 나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발 용기를 내.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하겠죠.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캐묻기와 신문하는 거.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문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돌려서 묻거나 빈정거리거나 후퇴하는 이런 태도. 우리 다른 즐거운 일에 대해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 돌리기. 세상 문제 다 해결해 보시지?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의사소통의 걸림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예, 경청하기, 공감하기, 나 전달법. 이런 공부를 했고요. 또 의사소통이 걸림돌이 되는 8가지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지는 과제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재밌게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에서 만날 텐데 그때는
영화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